지급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관점 시작할게. 첫 번째, 맹자의 관점. 문단 번호 1번 맥이고, 유교 전통의 봉견사에서 신분 질서에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자,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 줄치고,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언제? 유교 전통의 봉건사회에서 신분 질서에 의해서. 자, 제한되어 있었다는 소리지 직업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유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다. 직업 선택의 선택 자유 없었다 이러면 안 맞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줬다 이 말도 아니다. 나라에 정해준 것도 아니고요. 제한되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그래서 직업 선택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직업 윤리 자체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도 아니다. 자, 직업의 목적이 생계 유지의 수단. 직업의 목적이 그리고 생계 유지의 수단이고 사회적 역할 분담 및 사회봉사, 자아실현의 기회에 있다고 볼 때 직업 또는 일의 의미로 사용된 산업, 이게 직업 또는 일의 의미야. 관련된 명자의 생각은 직업의 목적 및 가치 등 직업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지고 직업에 대한 명자의 관점이 이제 나옵니다. 직업에 대한 명자의 관점. 자, 두 번째 문단. 맹자는 일반 백성, 귀족 뭐 이런 거 아니다. 일반 백성은 향상이 없으면 항상은 직업이야. 직업이 없으면 항심 도덕성을 지닐 수 없다. 이렇게 명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지? 향상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마음을 지니려고 하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자, 명자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 항상은 뭐라고? 직업이고요. 생업. 항심은 도덕심. 이라고 밑에 되어 있지. 항심은 도덕심. 향상은 직업이야. 직업, 생업이야. 그리고 자, 항심은 도덕심, 선한 마음이고요. 명자는 일반 백성은 항심이 없게 되면 방탕,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부정표현이 여럿이 쓰였는데, 자, 향심이 있어야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항심이 있어야 도덕적인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없게 된다 이거. 자, 항심이 있어야 뭐 한다? 방탕사치하지 않는다. 방탕사치하지 않는다. 도덕적 마음이 있어야 방탕사치하지 않는다. 이상한 데 줄쳐놨네. 여기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사치하게 된다. 항심이 없으면 사치하게 된다.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항심이 없으면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항심이 도덕적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 이게 항심의 기능이야. 항심은요, 도덕적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다. 직업이 있어야 딴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항심의 기능이고요. 항심의 기능이고, 점에서 맹자는 직업을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직업은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게 해주네요. 아이고야, 이거 좀 너무 색깔 진하다, 그지? 항심은 도덕적 삶을, 직업은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바탕이다. 왜? 직업을 통해서 항심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 항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맹자가 양해양에게 경고한 내용을 보면 양해양이라는 사람에게 경고를 했대요. 뭐라고? 직업에서의 이익 추구가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나라가 이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자, 직업은 있어야 돼. 직업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면 도덕적 삶을 살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맹자는 양해양에게 의로움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서로 간에 빼앗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어서 나라를 이토록 할 것이라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너무 이익을 추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도덕심이, 이익을 너무 추구하면, 이익만 추구하면 도덕심이 결여되고,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 어떤 결과? 나다가 이태로워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익은요, 직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맹자는 자신의 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익은 추구해야 돼. 자, 이익을 추구하되 뭐 하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더 중요시 여겨?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지. 이익을 더, 도덕적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지. 이익을 추구하긴 하되, 이익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익 추구하되 어디에서? 도덕적 삶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야. 명자는 직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단 여기는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되는 직업이야. 삶의 바탕이 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편 직업이 도덕적 삶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은 직업 선택과도 연관이 있는 거야. 직업 선택할 때도 이런 도덕적 삶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직업 선택과도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시로 화살 만드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화살 만드는 사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 화살 만드는 사람은 좋게 여겼을까, 안 좋게 여겼을까? 안 좋게 여겼겠지, 그지? 화살 만드는 사람은요, 자신이 만드는 화살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게 할 수도 있지. 자, 화살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화살 만드는데 이렇게 화살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화살의 기능은 뭐야? 맞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못하게 할까 봐 걱정이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만든 갑옷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그지?
맹자는 누굴 좋게 봤을까요? 당연히 갑옷 만드는 사람을 좋게 봤겠지, 그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저걸 뚫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 이 직업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갑옷 만드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갑옷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자신이 할 일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적인 삶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화살 만드는 거 하라는 소리야? 하지 말라는 소리야? 화살 만드는 것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갑옷 만드는 거 좋아요. 우리는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남에게 이익이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화살을 만들어야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르지 않지. 올바르지 못하고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결국 맹자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 예를 든 것, 이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직업 선택할 때 그렇게 하라는 그지 직업이 도덕적 삶과 멀어지게 하거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적 삶과 멀어지게 하는 예가 뭐였니? 화살 만드는 거지. 화살 만드는 거. 자,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직업도 같이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자, 도덕적 삶을 위한 직업 선택. 그리고 사문단. 직업의 가치, 직업에서 이익 추구, 직업 선택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통해서 그는 직업을 도덕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했지, 그지? 현대 관점에서 볼 때, 직업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직업 생활에서 가져야 할 윤리, 도덕적인 거,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맹자의 직업가는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직업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직업간의 방향을 제시하고 남을 이해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직업에 대한 맹자의 관점이 현대에 가지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직업에 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맹자는 일단 직업 선택 자유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직업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 정해줘서 이거 안 돼요. 나라에서 정해준 것도 아니고요. 맹자는 이익 추구 이익 추구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야. 이익 추구는 하되 어디에 도덕적인 삶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야. 잘 보고 하세요. 나는 이제 맹자의 우리 지금 윤리 의식이야. 첫 번째 문단. 자,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요. 언제냐면 전국시대야. 전국시대 유교 철학에서 맹자와 상반된 입장이야. 그게 순자고요. 맹자는 인간 본성이 어떻다고요? 착하다고요. 타고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욕망을 적게 가질 것을 누가요? 맹자가요. 그러나 순자는 어때요? 순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 인간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욕망은 인간 활동의 기본 동력이 돼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욕망은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줄이는 것을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자와 순자는 둘이 완전 반대되지, 그지? 여기는, 자, 여기 이 부분은 대조지, 그지? 대조, 누구와? 맹자. 맹자는 지금 본성이 선한 것. 본성은 선한 것이고, 욕망은 부정했지. 부정했는데, 자, 여기에 대조해서 순자는 욕망은 없앨 수 없어요. 욕망을 우리의 활동의 기본 동력이 되어 욕망을 긍정했다, 그지? 그래서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면서 인간 욕망 추구 긍정했다고. 누가요? 순자가요. 그러면 직업에서 아까 맹자는 뭘 강조했다?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했지. 근데 직업에서 노동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이익을 얻음으로써 욕망 충족시키는 거 좋아요. 이게 맹자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야. 직업에 대한 맹자의 관점. 현대와 더 잘 어울리는 게 맹자겠지, 그지? 이러한 생각들 속에 직업과 관련된 그 입장들을 확인할 수가 있대. 자, 순자 인간관가. 여기는 순자의, 1문단은 순자의 인간관. 인간관은 뭐야? 본성, 욕망. 우리는 욕망 덩어리야. 직업에 대한, 사람은 욕망 덩어리고, 직업에 대한 순자의 관점과의 관계고, 자, 인간관은 뭐야? 우리는 욕망이 덩어리야. 욕망이 본성이고요. 그러면 직업은요? 자, 이익 추구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진 게 순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순자는 이 문단 적고, 인간 욕구의 대상인 자연 만물. 자, 자연 만물. 이게 자원이야, 자원. 이게 자원이고요. 본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은 충분해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자연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 그만큼 자원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욕망은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맹자가 아닌 순자의 말을 인용했다. 맹자의 말도 인용했고 순자의 말을 또 인용했다. 인용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맞는 표현이지. 순자 이 말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자원은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하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쟁 필요 없다.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경쟁
필요 없어요. 왜요?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직업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욕망은 실현될 수 있어요. 이 말에서 순자가 생각한 직업의 목적과 직업 윤리를 읽을 수 있다. 그에게 직업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이게 순자가 생각하는 순자의 직업의 기능이야.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그가 생각한 직업 윤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면 욕망이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아까 맹자는 뭐야? 도덕심을 가져야 된다. 일찍 그지? 요게 순자의 직업 윤리고 직업 윤리입니다. 한편 요거 이제 여기 중심 내용은요. 개인의 욕망 충족 수단으로서의 직업이야. 수단으로서의 직업이고, 자, 세 번째 문단. 한편 순자의 사상 속에서 직업 선택과 관련된 입장도 볼 수 있는데, 그는 개인의 적성 및, 요게 개인의 적성, 능력, 지성, 특성 등의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개인의 능력과 지성과 적성과 이런 게 뭐야? 순자의 직업 선택 기준이야. 지금도 그렇지.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직업의 선택 기준. 순자가 말하는 직업의 선택 기준이야. 그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왜 안 할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면서요. 일은 싫어하고요. 이익만 좋아하고 쉽고 편한 일을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너 욕망 충족시킬 수 있어.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쉽게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쉬우면서도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만 추구하든지 쉽든지 쉽지 않든지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요 결과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일만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쉬운 일만 찾아 하는 거지. 모두 갖거나 쉽게 돈 버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욕망은 다양해. 사람들의 욕망은 다양한데 다 같은 일만 해. 같은 일만 하니까 제한은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는 각 개인들의 욕망 축으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 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순자는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욕망의 종류,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과 능력이 같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일단 내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있다 그러지만 뭐 연예인들 굉장히 쉽게 돈 버는 것 같아. 근데 내한테 그런 재능이 있냐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욕망의 종류,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과 능력은 같지 않다는 점. 니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능력에 따라 해당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쉽고 편한 일, 그리고 이익이 많이 되는 일만 하니까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누가 일을 정해줘야 된다고? 나라에서 정해줘야 된다고. 자, 직업과 관련하여 나라의 역할이야. 나라의 역할이 뭐 하라고요? 일을 정해주라는 거야. 이렇게 능력에 따른 직업 분별이 있으면
자, 능력에 따라서 지급을 분별 누가 해줘요? 나라가 해준다는 거야. 능력에 따라 지급 분별 누가 나라가 지급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를지라도 이익은 당연히 달라지겠지. 이익은 다를지라도 다양한 재화가 효율적으로 생산되면서 욕구가 고르게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게 된다는 거야. 나라에서 지급을 정해주면 뭐가 된다? 공평하게 된다. 이러한 공평함 때문에 지급의 다름과 이익 차이의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자, 이익이 다른 똑같이 나라에서 똑같이 정해주면 재화 생산은 원활한데 이익이 달라지겠지, 그치? 이익이 다른 지급과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는 요소가 뭐라고? 따르도록 만드는 요소가 공평함이야. 이 요소가 공평함이야. 요 문단은요, 직업 선택에 따른 순자의 관점. 나라에서 정해줘라.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면 이익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공평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순자의 관점이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문단. 순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야? 춘추 전국 시대야. 맨날 싸우던 시대야. 이때는요,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던 시기야. 그가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요게 이제 명자의 직업의 생각이지. 욕망 추구 긍정, 뭘 생각해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서 국가의 부가 증가되면 개인의 욕망이 실현되고 국가가 질서가 유지되기 된다고. 자, 요게 순자가 직업에 대한 주장 목적. 직업에 대한 주장 목적. 이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전국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맹자는요, 맹자는 직업이 뭐? 도덕적. 삶의 바탕으로서의 직업이고요. 순자는요, 개인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서의 직업이야.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요. 문제 본문 내용 잘 읽으면 뒤에 문제 잘 풀 수 있어. 문제 풀어봐. 수고했어.